자,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파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우선 먼저 역학적 에너지란 말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요게 이제 지난 기말고사 범위였던 부분인데,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일단 먼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운동 에너지하고, 에너지를 그냥 줄여서 그냥 E라고 쓸게요. 길게 쓰기 하니까 E라고 쓸게. 위치 에너지 E라고 쓸게요. 요거는 속력을 가진 물체. 속력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은, 속력이 있으면 걔네들이 가진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야.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높이를 가진 물체의 에너지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을 때는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속력을 가지고 있냐, 높이를 가지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판단했어. 그래서 이때는 EK라고 썼고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식을 썼어. 그리고 이건 EP라고 해서 표현을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해서 K는 요거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K를 써요. 그 다음에 요거는 9.8 mh라고 썼던 거. 요거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걸 mg 9.8을 g라고 써서 mgh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알겠니? 9.8을 안 쓰고 고등학교 가면 10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mgh라고 실제로 써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실제로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요 표현과 mgh라는 요 표현을 기억을 해줘야 돼. 이게 역학적 에너지야. 즉 속력을 가지고 있냐, 높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물체는 처음에 뭔가를 가지고 있거든. 처음에 뭘 가지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어떤 상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뭐가 있었고 마지막엔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걸 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속력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도 같은 속력이 있으면은 변화가 없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서 처음엔 속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높이를 가지게 됐다. 처음엔 높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속력을 가지게 됐다. 처음에는 높이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속력과 높이를 다 가지게 됐다. 이런 식으로 뭘 가지게 되는가 파악을 해주면 돼.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일을 해줄 때가 있어. 물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간혹 가다가 이랬는데 뭐 다른 게 생겼어. 손실이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어지는 것도 있어. 그래서 처음에 있던 것이 그대로 나중으로 갈 때가 있고, 처음에 있던 거에다가 일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손해가 생기고, 이것까지 해석하는 이 부분도 있어. 됐죠? 그러면 항상 이때 중요한 것은 각각 이제 처음과 나중 뭘 가지고 있는가? 처음과 나중을 보고 뭐가 뭐로 바뀌는가?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가 있었는데 뭐로 바뀌는가? 예를 들면은 높이가 있었는데 높이가 속력으로 바뀌네. 이걸 문제에서 파악하는 거야. 높이가 속력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파악을 했어. 그러면 높이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거든. 그러면 이게 뭐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과 나중에 뭘 가지고 있었는가, 또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이걸 번역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파트의 핵심 바로 이 부분이다. 이제 문제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할 거거든. 뭘 가지고 있었노? 뭘로 바뀌노? 내가 계속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이때는 뭘 가지고 있었노? 그게 뭘로 바뀌노? 근데 우리는 복잡할 게 없어요. 딱 두 개지만 생각하면 돼. 이 뭘 가지고 있었노?
그게 뭘로 바뀌노라고 했을 때 높이나 속력 둘 중 하나거든. 그러니까 높이가 있든가 속력이 있든가. 벌써 높이가 있었나 속력이 있었나, 뭘 가지고 있나, 높이를 가지고 있나 속력을 가지고 있나, 뭘로 바뀌나 높이로 바뀌나 속력으로 바뀌나. 알겠지? 이걸 파악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원리만 딱 기억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식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고 뭐가 뭐로 바뀌는가를 묻는 거야. 이걸 해놔야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용점이 하나 더 등장을 하거든. 그럼 탄소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더 복잡해져. 근데 그것부터 다야. 그리고 나중에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것도 나와. 그럼 이게 손실로 연결되는 거거든. 이 단원에 역학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뒤에 전기 에너지가 나오잖아. 전자기도. 그러면은 물체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높이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지면에 도달할 땐 속력을 가지게 돼. 근데 그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고. 근데 위치 에너지가 있었는데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전기가 생겼어. 그럼 전기는 새롭게 생기는 거잖아. 그죠? 역학적 에너지 입장에서는 다른 걸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손실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손실이 생겼노. 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에서 보고 파악을 해줄 거야. 자, 그래서 무조건 하고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말 절대 잊으면 안 돼. 뭘 가지고 있었노? 그게 뭘로 바뀌노? 알겠지? 뭘 가지고 있었고 그게 뭘로 바뀌는가? 앞으로 문제 풀 때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꾸 생각해야 될 게 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이 전환되는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합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모두 통틀어서 이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똑같아. 처음에 100이 있었으면 마지막에도 100이 있어야 돼. 어쨌든 100이 있다가 100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A점에 뭘 가지고 있어? A점엔 높이밖에 없지. 맞지? 그럼 높이뿐이야. 자, 높이가 있었어. 근데 중간에 B점에서는 뭘 가지고 있어? B점에서는 자, 그래서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네가 지금 운동에서 위치에서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문제 풀기가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네가 뭘 판단하냐? A점에 높이를 가지고 있다. 여기는 처음에 출발하니까 그죠? 여기 출발하면 속력이 없거든. 근데 B는 내려오고 있지. 그래도 아직 덜 내려왔잖아. 그럼 높이도 있고 뭐도 있다. 속력도 있는 거야. 자, 근데 C는 제일 밑바닥이야. 그럼 C에서는 뭐밖에 없어? 속력밖에 없겠지. 높이가 없으니까 속력밖에 없어. 됐니? D점에서는 또다시 높이도 나오고 자, 속력도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파악을 해요. 됐니? 자, 그러면 봐. 이제 식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자, A에서 만약에 누가 얘한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A점에서는 자,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높이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봐. 식은 어떻게 쓰냐?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A점에서는 자, 9.8 mh 요걸 A 거라고 쓰자. 이렇게 쓰면 굉장히 식이 복잡해져 보이겠지만 9.8 mh 가지고 있지?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B점에서는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지. 그지? 네. 그러면은 B점이 가지고 있는 건 높이 9.8 m, B점에서 높이를 hb라고 쓸게. 네. 자, 속력은 2분의 1 m v B점에서의 속력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써버리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속력은 운동해지잖아. 네. 2분의 1 mv제곱 B점에서 속력을 그냥 vb라고 표시한 거야. 네. 이거 복잡한 식이 아니에요. 네. A점의 높이를 HA라고 쓴 거고 B점의 높이는 HB라고 쓰겠지. 네. 그 다음에 B점의 속력은 VB라고 쓴 거야. 이게 복잡한 문자가 아니고 B점의 높이와 B점의 속력을 표시한 거야. 네. 자, C점에서는 뭐밖에 없어? 속력밖에 없지. 네. 그럼 C점에서는 뭐밖에 없는 거야? 2분의 1 mv C점에서의 속력 VB 2분의 1 mv 제곱 이거 다 하잖아. 그죠? 맞지? D점에서는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어. 됐니? 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9.8 mh D점 높이하고 2분의 1 mv 자, D점에 자, 이렇게 속력 이런 식으로 자, 뭘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그냥 식으로 쓴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니한테 A에서 자, C까지 간다. 네. 그럼 A에서 C까지 간다. 이렇게 묻잖아. 네. 그럼 A에는 뭘 가지고 있었는데? 높이가 있었는데. 네. 근데 C점에서 뭘 가지게 됐어? 속력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C가 어떻게 쓰냐? 9.8 MHA 높이는 2분의 1 MV C점에서의 속력 제곱. 뭐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거는 지금 봐봐. 공식이 아니야. 지금 네가 이 식을 썼는 걸 보고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식이 아니라 뭘 쓴 거냐면 잘 봐요. 높이가 있었지. 자, 이거 잘 봐. 높이가 있었으니까 위치 에너지를 쓴 거야. 위치 에너지의 식이 9.8 mH인 거야. 속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를 쓴 거지. 그게 2분의 mv 제곱이잖아. 근데 이게 A점이니까 A 걸 쓰고 C점이니까 C 걸 쓰면 돼. 문제에서는 실제 뭐가 나오겠어? 숫자가 나오겠지. 그럼 그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높이냐 속력이냐가 중요하지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될 게 높이를 가지고 있네요. 아, 위치 에너지구나. 9.8 mH. 속력을 가지고 있네요. 운동 에너지구나. 2분의 mv 제곱. 알겠지? 그러면 이게 전환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요, A에서 C로 갔잖아요. 아니야. 이거 봐요. A에서 C로 왔죠? 지금 전환의 생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제발 네가 단순하게 봐. A에서 뭘 가지고 있었는데? 높이요. C점. 내가 A에서 C까지 물었지. 그럼 처음이 A야. 그럼 마지막이 C야. 그럼 네가 생각하면 처음과 끝만 보면 돼. 그래서 바뀌었다 이런 말 쓸데없는 걸 다 빼. 전환됐다 바뀌었다 다 빼고 오로지 뭐만 생각하느냐? A점에서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C점에서는 속력을 가지고 있네. 그럼 이걸로 관계식을 쓰는 거야. 됐어요? A에서 C로 갔대네. 자, 그럼 봐봐. 두 번째는 C에서 D 물었죠? 자, 누가 니한테 C에서 D로 가는 걸 물었대. 그러면은 C점에서는 속력밖에 없었거든. 그지? 근데 그 속력이 D점에 갔을 때는 높이하고 속력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걸로 관계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속력이 있었어. 2분의 1 mv 제곱 있었어. 맞지? 근데 D점에 왔을 때는 높이가 있네. 9.8 mH 하고 2분의 1 mv 제곱이 있겠지. 그지? 여기서 C나 D를 쓴 거는 이건 D점이라서 쓴 거고 C점이라서 쓴 거야. 네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C에서 얘가 어디로 갔대? D로 갔대. C에서 D로 갔대. 그럼 C점에서는 속력을 가지고 있네. 2분의 mv 제곱이 있는 거고 D점에서는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누가 니한테 이렇게 묻는 거야. 만약에 A점에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떡 해서 A점에서 D까지 갔대. 그럼 어떻게 식을 쓰면 돼? A점은 뭐밖에 없어? 높이요. 높이가 있어. A점에서는 높이가 있었어. 자, 네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야. 이거 어떤 책에도 이렇게 설명 안 돼요. 어떤 강의도 이렇게 설명 안 해. 자, 그래서 이걸 제일 쉽게 앞으로 네가 고등학교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전환이다, 보존이다 이런 말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이때 뭘 가지고 있는가, 저때 뭘 가지고 있는가 이걸로만 생각하면 돼. 자, 높이를 가지고 있었지. 자, 그런데 D점에서 뭘 가지고 있어?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네. 야, 그러면 높이를 가지고 식 쓰면 어떻게 쓰노? 9.8 mH를 쓰네. 물론 A점이니까 A점 높이 쓰면 되는 거야. 되니? 자, 그 다음에 D점에서는 높이를 가지고 있네. 9.8 mH하고 자, 속력도 가지고 있네. 자, 9.8 mH. 자, 그 다음에 속력도 가지고 있네. 2분의 1 mv 제곱을 가지고 있네. 됐지? 이것도 어떻게 나온 거야? 봐. A점에서 D점까지 가라고 했어. A점에서 D점까지. 그래서 A점에서 D점까지 가니까 높이를 가지고 있고 높이와 속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식을 써봤더니만 높이 있고 높이와 속력을 가지고 있어. 그냥 그대로 식을 쓰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잡아. 식만 써놓으면 굉장히 복잡하지. 근데 기억할게. A점에서는 높이를 가지고 있다. B점에서는 높이와 속력을 가지고 있다. C점에서는 속력을 가지고 있다. D점에서는 높이와 속력을 가지고 있다. 되니? 그거 가지고 쓰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요게 자 A점. 자, 질량은 계산하기 쉽도록 나중에 이제 해보면 질량이 다 약분될 건데 2kg이라고 합시다.
B점 바닥에 갔어. 네. 자, 문제는 B점 속력을 구해야 돼. 자, 이렇게 나오고 B점의 속력을 구해라. 이렇게 주면서 자, 여기서 이 높이가 9.8m라고 쓰자. 네. 자, 이렇게 나왔어. 네.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어. 자, 일단 이것도 B점 속력을 물었잖아, 그죠? 네. 자, A점에 뭘 가지고 있지? 위치. 높이. 네, 높이. 네 머릿속에는 높이와 속력만 기억하면 돼. 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야. 네. 자, 이 B점에서 속력 구하라고 했는데 A점에서 높이를 가지고 있었지. 네. 근데 그게 뭐로 바뀌는 거야? B점에서 높이 없잖아. 네. 높이 없잖아, 그죠? 네. 바닥이잖아. 네. 그래서 뭐로 바뀌는 거야? 속력으로 바뀌는 거지. 그지? 네. A점에서 높이를 가지고 있고 B점에서는 속력밖에 없을 거 아니야. 네. 높이 있어 없어? 높이가 없으면 속력밖에 없는 거야. 높이하고 속력, 야는 속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 높이밖에 없고 얘는 높이가 없잖아. 속력밖에 없는 거야. 됐지?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9.8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9.8 이렇게 들어가겠지? 네. 됐어요? 네. 자, 이 9.8 쓰면은 이렇게 쓸게요. 내가 높이를 그냥 10m라고 쓸게. 9.8 쓰면 계산하기 좀 지저분하니까 자, 이거 10m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쓸게. 네. 자, 그러면은 9.8 곱하기 9.8은 너무 힘들잖아, 그죠? 네. 10을 쓸게요. 자, 는 속력 2분의 1 mv 제곱. 됐어요? 네. 됐지? 네. 자, 그럼 봐. 이거 약분되죠? 네. 요거 계산하면 자, v 제곱이 얼마 나와요? 9.8에다 2 곱하고 10 곱하잖아. 네. 그럼 98 곱하기 2가 되니까 v 제곱 196 나오죠. 네. 따라서 v는 얼마가 돼요? 14가 나오네요. 와, 네. 14m per second.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아니 복잡하게 생각 없어. A점에 뭘 가지고 있어? 높이니까 10m란 높이로 9.8mh 쓴 거예요. 네. 자, B점에서 뭘 가지고 있어? 속력. 속력을 구하는 거야. 속력이 있잖아. 그리고 높이로부터 속력을 구하라 그랬잖아. 네. 그 속력이 있으니까 2분의 mv 제곱 쓴 거야. 네. 맞지? 2분의 mv 제곱 쓴 거잖아. 네. 2분의 mv 제곱.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96. 요건 약분해서 v 제곱. v 제곱 196이고 196은 14의 제곱. 네. 그래서 v는 14. 뭐 루트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선생님. 어. 그 서술만큼 이렇게 쓰면. 당연하죠. 높이를 가지고 A점에서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점에서는 자, 속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뀐다. 아니면 그 말 굳이 안 써도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치에너지고 속력을 가지고 있으면 운동에너지고 그걸 가지고 자, 2분의 mv 제곱과 9.8mh라는 식을 쓴 거야. 그래서 뭐가 뭐로 바뀌는가 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높이와 속력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왜냐? 이제 이렇게 식을 쓰면은 몇 배 대 몇 배 되는가를 묻는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 네.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을 먼저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일단 먼저 자, 여기 보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합한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합친 거예요. 위로 올라갈 때, 자, 올라가니까 뭐가 생겨? 높이가 생기지? 네. 높이가 생기네.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대신에 올라가면은 속력은 어떻게 되니? 속력이 감소하네, 그자? 네. 맞지? 네. 올라가면 마지막 꼭대기에서는 정지하잖아. 네. 마지막에 정지하면 느려지는 거야. 네. 처음에 정지였다면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래서 높이가 생기네, 속력이 줄어드네.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이렇게 자,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게 증가한지 감소한지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래서 증가, 감소 요거 판단할 때 자, 이거 속력 증가 감소예요. 자,
속력 증감 요거 판단할 때 첫 번째가 자 이게 처음의 정지. 그럼 이거는 속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아니 정지했던 놈이 계속 정지했으면 변화가 없잖아, 그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지. 자 위로 던져 올리면 마지막에 꼭대기에서 뭐 하게 돼? 멈추잖아, 그죠? 네. 이 마지막에 정지하면 속력 감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지했었다 그리고 운동한다 그러면 무조건 속력 증가고, 마지막에 정지했다 그럼 속력 감소다. 알겠죠? 네. 그래서 던져 올렸다 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꼭대기에서 증가하자, 마지막에 정지하잖아, 그죠? 그 속력이 감소하는 거고, 위에서 떨어뜨렸어 그럼 가만히 떨어뜨리면은 처음에 정지였죠. 떨어지면은 움직이잖아.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면 속력이 증가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파악을 해주면 돼. 자 아래로 내려갈 때, 자 이때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높이가 뭐로 바뀌어요? 속력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위로 올라갈 때는 자 운동 에너지 위로 올라가니까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지, 네. 맞지?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올라갈 때, 자 위로 올라갈 때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 하니까? 마지막에 정지할 거 아니야, 그지? 네. 꼭대기에서 정지하니까 결국 속력 감소가 맞아요. 속력 감소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 요거 맞죠? 이렇게 선택이 돼요. 알겠니?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정지했으니까 이런 것도 파악을 잘 해야 돼. 자 운동 에너지, 이거는 속력이 있어. 위치 에너지 높이가 있지, 그지? 네. 자 그러면 C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D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자 이렇게 높이로 바뀌는 거네. 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걸 식으로 잔뜩 써놨는 게 바로 이 얘기인데, 이거 문자로 된 식 있잖아. 여기 진짜 연연하지 마요. 네. 아까 얘기했어요. 자 이거 한번 봐봐. 여기 A, B, C, 여기 처음에 정지였었잖아. 네. 얘는 뭐밖에 없어? 높이밖에 없어. 근데 A점 봐. 속력도 있고 높이도 있지. 네. 아 이거는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다. 높이 플러스 속력. 아까 우리 썼던 거랑 똑같아. B점에도 뭐 가지고 있어? B점도 높이하고 뭘 가지고 있어? 속력을 가지고 있어.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면에서는 뭐밖에 없어? 속력밖에 없어. 됐니? 네. 자 그래서 그걸로 식을 쓴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치 에너지 최고점에서 높이 가지고 표현한 거고, 운동 에너지 속력 가지고 표현한 거고. 자 됐어? 네. 자 요렇게 쫙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자 연지 위로 던져 올렸다. 그럼 올리는 것도 있고 내려오는 것도 있거든. 네. 그럼 여기는 이 지점에서 뭘 가지고 있어? 속력 가지고 있었지, 그지? 네. 자 여기는 뭘 가지고 있어? 높이를 가지고 있지? 네. 자 그래서 속력이 뭐로 바뀐다? 높이로 바뀐다. 됐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볼 때 봐봐. 속력이 즉 다시 말해서 속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해지겠지? 네. 높이를 가지니까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네. 따라서 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자 9.8 mh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됐니? 네. 어라? 이렇게 식을 써놓고 보니까 질량이 뭐 돼? 질량이 자동으로 뭐 돼버리니? 약. 약분돼. 그러면은 질량에 상관없이 1kg 던지든 2kg 던지든 질량에 상관없이 자 높이하고 속력이 자 이렇게 관계가 성립되지. 네. 그래서 높이 h는 v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됐어요? 네. 그럼 내가 자 봐. 자 이렇게 되니까 던져 올리는 속력이 2배 되면 높이는 몇 배 되게? 두 배. 아니죠. 제곱하니까. 네 배. 여기서 이 변수가 여기 봐봐. 얘는 v 제곱이고 여기는 h잖아. 9.8이나 2분의 1은 상수니까 이건 숫자니까 필요가 없어.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비례한 관계가 h하고 v 제곱이죠. 네. 그러면은 속력이 2배 되면 높이가 몇 배 돼요? 네 배. 4배 되는 관계예요. 자 그래서 속력 2배, 만약에 던져 올리는 속력이 자 2배가 되면 자 이미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4배가 된다. 나중에 거꾸로 이걸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낙하시키는데 높이가 2배로 높은 데서 던지면은 낙하시키면은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은 4배로 커진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높이하고 속력 관계. 자, 높이가 2배 되면은, 자, 높이 2배 되면 속력은 몇 배 되게요? 루트 2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트 관계까지. 여기는 루트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야. 알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복잡하게 문자로 된 거는 그냥 식을 쓴 거고, 네가 기억했던 높이, 속력 이걸로 식 씁니다. 높이 하면 9.8mH, 속력하면 2분의 1m죠. 자동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높이와 속력을 생각하는 거야. 위치에지 운동의지가 아니고 높이와 속력을 네 머릿속에 문제 풀 때 너는 높이와 속력을 떠올려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자, 요 밑에 얘기는 자, 역학대지 보존관계에서 자, 이제 뭐가 뭐로 바뀌는가? 요건데 잠깐 봐요. 얘를 비스듬하게 던지면 이때 꼭대기에서 정지를 안 해. 이게 이제 연직 위로 던지면은 자, 우리가 이제 운동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연직 똑바로 던져. 그러면은 얘가 바로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정지를 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되니? 내려오게 되거든. 요게 연직이야. 그래서 연직은 옆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정지를 해. 근데 비스듬하게 던지잖아. 이땐 정지를 안 해. 그럼 이 지점에서는 뭐도 있어? 높이도 있고 뭐도 있겠어? 속력도 있는 거야. 됐니? 여기는 속력밖에 없지. 자, 그럼 내가 물어보자. 너 한번 생각해봐. 자, 잘 생각하고 대답해줘. 여기는 속력밖에 없어요. 여기 높이밖에 없어. 자, 그러면 같은 속력으로 던졌는데 연지 위로 가면서 똑바로 던져 올린 거하고 비스듬하게 던졌을 때 속력이 자, 똑같은 속력으로 던졌어. 둘 중에 누가 더 높이 올라가게? 왜? 얘는 속력이 모두 이걸로 바뀌잖아. 근데 얘는 속력이 얘도 있고 얘도 나와야 되지. 그러면 이쪽으로 다가 덜 가. 덜 가니까 높이가 덜 나오는 거야. 그 정도만 해석하면 끝난 거예요, 이 파트는. 그러니까 얘가 속력이 높이로 얘는 다 가는데 얘는 속력이 높이하고 속력으로 또 나눠지지. 그럼 높이는 아까보다 어떻게 나오겠다? 덜 나오겠다. 그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덜 올라간다. 그런 뜻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진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자는 자, 여기를 밑바닥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를. 그럼 여긴 제일 꼭대기 맞지? 여기는 무슨 바닥이 여기 아니에요? 아니고 바닥은 항상 이게 위치 에너지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바닥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가 바닥이냐? 바닥의 기준. 물체가 갈 수 있는 최저점이야. 그러니까 물체가 갈 수 있는 최저점이 바닥이야. 그러니까 실제 땅바닥이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실제 땅바닥이 아니다. 실제 땅바닥 아니고 물체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를 바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 높이밖에 없어. 여기를 바닥으로 봤을 때 여기는 속력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 O로 갈 때는 높이가 속력으로 바뀌네. 자, O에서 B로 갈 때는 속력이 높이로 바뀌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야. 알겠죠? 됐니? 자, 이런 식으로 자, 기억합니다. 자, 역학적인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게 결국 무슨 소리냐? 처음 게 그대로 뭐로 바뀐다? 나중 걸로 바뀐다. 근데 처음에 뭘 가지고 있었는가? 나중에 뭘 가지고 있었는가? 그거 합한 게 항상 똑같다는 얘기야. 자, 낙하는 물체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감소한 내려오니까 위치에너지가 감소하겠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다. 자, 2번 별표예요. 자, 요 말 어떻게 쓰이냐? 결론만 딱 기억을 해주면 돼. 좀 이따 정리 다시 할게요. 이거 다시 굉장히 중요한 걸 봐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낙하하는 물체는 최고점에 있을 때, 자, 위치 에너지, 지면 닿을 때 운동 에너지. 자, 최고점과 지면 닿을 때. 최고점의 높이니까 위치 에너지겠죠?
최고점에서는 위치 에너지, 짐에 닿으면 속력으로 바뀌었잖아. 운동 에너지 서로 같다. 자, 이게 역학적 보존이고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습니다. 각 지점마다 자 모두 동일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절대 다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하려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나 O점이나 B점이나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낙하하는 물체에서 에너지 B 문제를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요거는 자 여기다가 적을게. 자, 낙하하는 물체의 에너지 B. 자, 예를 들어서 제일 꼭대기에 있고 제일 밑바닥에 다 있어. 근데 물체가 이 중간에 어느 지점을 딱 지나가는 거야. 이게 나오거든.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지. 자, 그럼 요 지점에는 뭘 가지고 있는가 볼게요. 요 지점은 현재 뭘 가지고 있어? 높이 있지? 자, 그 다음에 속력도 있겠지? 맞니? 그러니까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으니까 얘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다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지는 것은 이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이냐. 그래서 자, 지금 낙하하는 물체 에너지 B, 이거는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중간 지점에서의 자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 요거 B 구하기예요. 요 얘기거든. 자, 결론만 기억해도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된다. 봐. 높이하고 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높이지. 요거 높이 맞지? 자, 요 높이는 뭐하고 같은 거야? 위치 에너지하고 같지. 근데 요거는 내려왔으니까 얘가 내려오는 거니까 낙하거리라고 하거든요. 다시 뭐라 부른다고요? 내려왔으니까 낙하거리예요. 낙하거리는 자, 요거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거든. 감소한 위치 에너지인데 이것이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증가한 운동 에너지하고 같아.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좀 복잡한 얘기야. 그래서 결국 낙하 거리는 뭐하고 똑같으냐? 운동 에너지와 같다. 높이는 뭐하고 똑같아? 위치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비가 성립돼.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은 이걸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 결국 마지막에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물체 기준. 자, 여기 위쪽 길이. 여기 낙하 거리거든. 아래쪽 길이. 여기 높이잖아. 이것이 뭐하고 똑같냐? 위쪽 길이하고 아래쪽 길이 B가 요게 낙하 거리는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 이 B가 되는 거야. 자,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결론은 결국 뭐냐면은 물체를 기준으로 해서 흰전 이 물체 있잖아, 그치?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위쪽 길이와 아래쪽 길이로부터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B를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즉, 길이비가 에너지 B 된다는 거예요. 길이비가 에너지 B 된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걸 설명할 때는 이렇게 돼요. 낙하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낙하 거리는 곧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낙하 거리는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자, 높이는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위쪽 길이하고 아래쪽 길이부터 에너지를 비교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뭘 물을 거냐면 B점과 C점 속력비를 물을 거거든. 네. B점, C점 속력비를 물을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자,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네.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자, 속력비를 구하려고 하면은 뭐부터 구해야 돼? 자, 요거 밑에 여기다가 요건 내가 공간이 부족해서 이어서 이렇게 쓸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 풀이는 이렇게 연결될게. 너는 이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난 이쪽에다 이렇게 쓸게요. 네. 이제 풀이에요.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속력비는 운동 에너지 비로부터 나오지. 네. 그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 제곱이지. 네. 맞지? 그러면 속력 제곱하면 운동 에너지 되잖아. 네.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의 루트 씌우면 속력 되지. 네. 맞지? 네. 운동 에너지 비해서 운동 에너지에 자 루트 씌우면 속력이 된다. 그렇겠죠? 네. 자, 요거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요? 네. 속력비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 비해서 운동 에너지에 루트 씌우면 돼요. 네. 왜요? 왜 이렇게 될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 제곱이잖아. 네.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어디에 비례해요? 속력 제곱 v 제곱에 비례하는 거 맞죠? 네. 자, v가 속력이니까 v 제곱에 비례하죠. 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속력 제곱에 비례해요. 네. 자, 그럼 거꾸로 속력은 어디에 비례해요? 운동 에너지 루트 씌운 거에 비례하겠죠. 네. 요 말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 네. 요거 되겠어요? 자, 다시요. 운동 에너지는 속력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요거 잘 봐. 속력비가 1대2면 운동 에너지비는 몇 대 몇이 돼요? 1대 4가 되죠. 운동 에너지는 속력을 제곱해야 나와요. 그래서 네가 운동 에너지가 궁금하잖아. 네. 그러면 속력을 제곱해야 나와.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가 만약에 1대2면 이때는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속력을 제곱해야 운동이 나오니까 이때는 1대 루트 2가 돼요. 네. 자, 일단 이걸 적어. 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네가 확실히 알아야 돼. 자, 위치 에너지와 높이는 그냥 비례야. 비례니까 그냥 1대1면 1대2야. 근데 운동 에너지와 속력은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거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 제곱이야.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운동 에너지가 속력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자? 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속력 제곱이야. 운동 에너지를 누가 니한테 묻잖아. 그럼 속력을 제곱해야 운동 에너지가 돼. 그러면 속력을 묻잖아. 운동 에너지의 루트 씌워야 이게 바로 속력이 돼. 됐니? 됐어요? 그냥 고개 끄덕거리가 될 상황이 아닌데. 자, 나중에 꼭 정리해놔야 돼요. 무조건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운동 에너지하고 자 속력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 이거 나오면은 무조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속력이 나오잖아. 속력은 자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면 속력 제곱해야 운동 에너지입니다. 알겠니? 속력 제곱해야 운동 에너지 된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먼저 나오잖아. 그럼 속력을 구하려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에 뭘 씌워야? 루트 씌워야 속력 된다. 자, 이거는 결국에는 외워야 돼요. 자, 이걸 기억을 해. 됐죠? 자, 그럼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잠깐만 봐요. 이제 문제를 보자. 아까 방금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길이비가 에너지비 되지. 그러면 속력비는 바로 모르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운동 에너지비를 구해야 돼. 맞지? 근데 운동 에너지비는 무슨 길이비라고 같다고? 낙하거리. 즉 물체 기준 위쪽 길이비다. 그죠?
자, 요 B점은 높이 얼마 있어요? 이 위쪽 길이가 얼마예요? 20m예요. C점은 위쪽 길이 얼마 나와요? 이게 운동에너지야. 맞죠? 따라서 위쪽 길이 B가 자 나왔어요. 그래서 몇 대 몇이에요? 4대 1이에요. 위쪽 길이 B가 자 위쪽 길이 B가 4대 1. 그러면은 이것은 운동 에너지 B가 4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운동 에너지로 속력 구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속력 구하기 위해서 요거 비교할 때는 방금 운동 에너지에 뭐 씌우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속력비는 운동 에너지, 속력비는 운동 에너지 4대 1이었잖아? 여기에다 뭘 씌우자고요?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몇 대 몇 대요? 2대 1.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절차예요.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것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이고, 알겠니? 그래서 운동 에너지 B를 구하는데 운동 에너지 B는 어떤 걸로 구해진다고요? 위쪽 길이 B로 구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 에너지에다가 루트 씌우면 속력이 된다. 그래서 속력 B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이렇게 루트를 씌워서 구한다. 요걸 알아야 돼. 되니? 나중에 이거는 반드시 제대로 정리해 놔야 돼요. 이게 바로 요거예요. 여기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같다. 이 얘기가 낙하 거리비가 운동 에너지비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낙하 거리비, 즉 물체 기준 위쪽 길이비, 이것이 운동 에너지비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나중에 다 옮겨주면 돼요. 오늘 이 얘기는 어려운 얘기라서 몇 번을 봐줘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밑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1번 문제 롤러코스터가 A점에서 B점, C점을 가고 있습니다. 자, 봐요. A점부터 써볼게요. A점은 높이밖에 없어요. 그죠? B점에서는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어요. C점에서는요, 이건 속력밖에 없어요. D점에서는요,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얘들이 모두 다 어떻게 나오냐면 다 합치면 똑같은 거죠. 네. 예. 그래서 높이가 있구나, 위치 에너지. 높이와 속력이 있구나. 자, 그럼 B점과 D점의 속력은 누가 더 빠를까요? B점. D점이 빠르죠. 왜? B점은 높이가 좀 더 D점보다 높잖아요. 네. 그럼 이 얘기야. 무슨 얘기냐? 다 봐. B점하고 D점 비교하잖아. 높이가 D가 낮죠? 그럼 위치 높이가 작아요. 얘는 높이가 커요. 그러면 속력이 좀 작아야 될 것이고 얘는 속력이 커야 되겠죠. 그렇게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높이가 다잖아. 얘는 속력이 다잖아. 그러면 속력을 비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C가 제일 속력이 크고, 그죠? 그리고 자, 덜 올라가는 D가 속력이 좀 더 크게 나오겠죠? 좀 더 높은 데 있는 B는 속력이 좀 작게 나오겠지. 그래서 높이가 높으니까 속력은 작고 높이가 낮으니까 속력이 크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누가 니한테 속력을 비교해라, 운동의 비교하라 하면은 쫙 꺼. 자, 요거 딱 꺼요. 제일 윗줄에 쫙 선을 꺼. 됐죠? 선 껐죠? 그러면 요게 바로 뭘 비교하는 거야? 요게 운동의 질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밑에 거는 높이니까 위치 에너지고, 이 위쪽 길이 있죠? 이것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운동의 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만큼이니까 운동의 질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제 무조건 하고 위쪽 길이 쫙 제일 위에다 선 꺼요. 제일 위에다 선 긋고 나서 자, 물체가 있으면 아래쪽은 위치 에너지. 얘는 이게 전부 다 위치 에너지겠지? 얘도 요만큼이 뭐예요? 위치 에너지. 얘는 위치 에너지 없고, D점은 여기니까 요게 위치 에너지.
됐습니까? 네. 아, D점은 여기네요. 예. 화살표를, 자, 이쪽이 아니고, D점 화살표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네. 뒤 위치가 여기네. 맞지? 네. 이게 운동해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D점의 운동해지는 여기다가 표시할게요. 네.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지? 얘는 운동해지밖에 없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것도 딱 비교하면은 훨씬 비교가 쉽죠? 알겠어요? 네, 위쪽 길이와 아래쪽 길이를 비교합니다.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A에서 최소, 위치 에너지는요, A에서 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점에서 운동에너지가 최소, 여기서 그림에서 운동에너지가 최소인 것은요. 자, 여기서 봐요. 운동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는 역시나 어디예요? 운동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요. 요거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A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아니고, 자, 최소가 아니고 어떤 거예요? 최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B점에서는요, A점은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점인데, 네. 이거 말 이렇게 바꾸자. 자, 위치 에너지가 최소되는 이 지점은 어디예요? A점이 아니고 어디예요? C점이죠. 네. 운동 에너지가 최소인 점은 B점이 아니고 A점입니다. 이걸로 바로 쓰는 AB 위치를 바꾸면 되겠네요. 자, B에서 C로 가면 내려오잖아. 네. 위치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겠죠. 네. 자, B에서 C로 가는 동안은 내려오고 있으니까 높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도 감소하는 거예요. 네. 자, 내려오니까 C점에서 자, 속력이 최대, 운동 에너지도 최대. 이거 맞네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동안에는 올라가니까 속력은 점점 줄어들겠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요건 길이비로, 위쪽 길이로 판단하는 게 훨씬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자, 물체의 최고점 기준으로 선 쭉 긋고 나서, 자, 선을 쭉 꺼요. 알겠죠? 선을 쭉 꺼요. 그러면은 아까 방금 봤다시피, 자, 이렇게 쭉 있을 때 최고점에, 자, 물체가 만약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데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네. 자, 그러면은 최고점에서 선을 쫙 꺼요. 반듯하게. 최저점에는 딱 선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네. 맞죠? 자, 선 긋고 나서, 자, 그리고 아래쪽은, 아래쪽 길이는, 이거는 위치 에너지. 위쪽 길이는 운동 에너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봐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딱 선 긋고 나서, 자, 이제 이렇게 쓸게요. 만약에 얘를 가지고 아래쪽 길이, 이거 위치 에너지. 아래쪽 위치 에너지. 아래쪽 위치 에너지.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위쪽 길이. 이게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 이게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 이게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 최고점 기준 선 쫙 꺼요. 요 최저점은 딱 나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아래쪽 길이하고 위쪽 길이 각각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네. 알겠어요? 네. 무조건 이거 기억해요. 다시 한번, 무조건 이 그림 보이잖아. 롤러코스터 나오잖아. 그럼 손 쫙 꺼. 됐지? 이거 운동 에너지. 이거 운동 에너지. 높이는 바로 보이잖아. 그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위쪽 길이로 운동 에너지를 표시하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게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네. 알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거는 결국 뭐예요? 내려올 때죠. 네.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올라갈 때입니다. 높이가 생겨야 되잖아. 네. 자, 그래서 내려오는 거죠. A에서 B로 갈 때. 네. 자, C에서 D로 갈 때. 자, 이렇게 돼요. 요거 좀 맞는 거, 내려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바뀌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네. 됐어요? 네. 그래서 A에서 B 1번이 맞겠네요. C에서 D. B에서 A는 올라가는 거라서 아니죠. 그죠? 네. B에서 C는 내려오는 거라서 네, 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진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요거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여기가 제일 밑바닥이에요. 그죠? 네. 여기는 뭐밖에 없어? 위치에너지밖에 없지. 이게 100줄이야. 근데 D점에서 봐라. 위치에너지가 70이에요. D점은 위치에너지 70 있으면은 나머지 운동에너지가 얼마 더 있어야 돼요? 30.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C점은 운동에너지가 얼마예요? 운동에너지가 100이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 있고요. C점에서는 속력이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70하고 여전히 100줄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30. 됐죠? 네. 자, E점에서 위치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100 이렇게 해서 자, 역학적 에너지는 자, 똑같이 100입니다. 됐어요? 네. 네, 이런 거 잘 체크하자. 네. 자, 이거 나왔어요. 와, 드디어 나왔어. 자, 4번 문제 봐. 이게 별표야. 10m에서 낙하시켜. 네. 자, 근데 4m 지점 지날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B를 물었지. 네. 맞지? 네. 자, 그럼 위치 에너지는 아래쪽 길이지. 네. 자, 운동 에너지는 위쪽 길이지. 네. 됐어요? 네. 따라서 이 위쪽에는 얼마였습니까? 6m죠? 네. 이게 운동 에너지고 4m 요게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따라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B는 4대 6이 됩니다. 따라서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는 요거는 4대 6 따라서 2대 3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위쪽 길이 아래쪽 길이 이 얘기야. 자, 이거 지금 기억 안 나면요. 자, 이 강의를 한 서너 번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 요 구간을. 알겠지? 자, 이것도 지금 갑자기 기억 안 나죠? 이제 아니요, 이거는 외우는 거야. 이해가 아니야. 네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얘가 내려왔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대신 구한 거야. 네. 이게 만약에 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자 생겼다라는 말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게 돼서 자 위치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를 대신 구한 거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감소한 걸로 운동 에너지를 대신 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 에너지로 감소한 걸로 대신 구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머릿속에 떠올리지 말고 높이냐 속력이냐 말로 기억을 하라는 얘기를 한 거야. 자, 이 부분이 자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쉬운 말이 절대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기잖아.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줄어들었나 이것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2분의 mv 제곱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는 게 아니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구한 게 아니야. 자, 감소한 위치 에너지인 9.8 m 곱하기 낙하 거리로 구한 거야.
자, 그래서 9.8m 곱하기 높이가 아니라 낙하거리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로 대신 구했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걸 대신 구한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려고 하면은 헷갈려서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무조건 하고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어떤 물체가 중간 지점에 오잖아. 얘가 내려온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낙하거리라고 불러. 낙하거리가 운동에너지 B하고 같은 거야. 알겠니? 높이는 위치 에너지와 같은 거야. 알겠어요? 아래쪽 길이는 높이는 위치 에너지와 같고, 내려온 거 낙하거리 있죠? 그거는 운동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6m는 낙하거리라서 이게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고, 4m는 높이라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또 다음 시간 돼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4m로 구하는 건 알겠는데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면 2분의 1 mv제곱 필요한데 2분의 1 mv제곱 v가 없잖아요. 이 얘기를 분명 또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운동 에너지를요. 이걸 운동 에너지를 원래는 뭘로 구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를 원래는 뭘로 구해야 돼요? 2분의 1 mv제곱으로 구해야 돼. 맞지?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제곱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를 대신 구한 거예요. 뭘로? 9.8m 낙하거리라는 이걸로 대신 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운동 에너지를 이걸로 대신 구한 거야. 대신 구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요. 운동 에너지를 이걸로 낙하거리로 대신 구한 거예요. 알겠지? 자, 이 말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푼 건데 이 말이 정말 와닿지가 않아. 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제곱으로 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딱 기억을 해주면 돼요. 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제곱이 아니라 9.8mh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때 h가 아니라 낙하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높이로 구하면은 위치 에너지, 낙하거리로 구하면 운동 에너지. 알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꼭 기억하자. 9.8mh에서 h를 높이로 쓰면 위치 에너지, h를 h 자리에 낙하거리로 쓰면 운동 에너지. 높이로 쓰면 위치 에너지고 낙하거리로 쓰면 운동 에너지예요. 높이는 아래쪽 길이. 낙하거리는 자, 요거는 위쪽 길이야. 그 나중에 이제 여기서 네가 헷갈리는 게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속력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운으로 쓰면 되고 속력은 2분의 mv제곱으로 또 쓰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계산하게끔 합니다. 중요한 건 기억해요. 자, 뭘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은 무조건 하고 자, 이 말 기억해야 돼요. 높이를 쓰게 되면 뭘로 된다고요? 높이 쓰면은 위치 에너지 돼요. 높이는 뭐 된다고요? 높이는 위치 에너지. 높이는 위치 에너지. 자, 낙하거리 쓰면은 운동 에너지. 알겠죠? 높이는 위치 에너지. 낙하거리는 운동 에너지 구하는 거예요. 9.8mh라는 식은 똑같이 써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래서 그냥 그대로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세요. 자, 이제 계산 문제 어떻게 하냐 보세요. 지금 2kg짜리 야구공을 자, 위로 던져 올렸어요. 그래서 최고 높이를 구하래요. 자, 바닥에서 던져 올렸죠? 얼마로요? 14m/s로 던져 올렸어요. 바닥에서 무슨 에너지, 높이 있어요? 속력 있어요? 속력밖에 없죠? 근데 제일 꼭대기에서는 뭐가 있어요? 높이가 나오죠? 맞나요? 자, 그럼 식 씁시다. 뭐가 뭐로 바뀌어요? 속력이 높이로 바뀌고 있죠, 지금? 아, 처음엔 속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높이로 바뀌는구나. 그러면은 속력이 높이로 바뀌는구나.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뀐다?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운동이 식습니다. 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 14의 제곱이죠? 자,
9.8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h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따라서 높이 h는 요거 약분하고 196이 되니까 요거는 19.6 높이는 10이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요 식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운동해지가 있었으니까 2분의 mvg 없은 거고 위치해지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와 이제 봐. 잘 봐. A점에서는 위치에너지가 10줄이에요. 자, A점에서는 높이밖에 없죠? 네. 자, 위치에너지가 자 A점에서 높이. B점, C점은 자 전부 다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잖아. 그죠? A점에서 높이가 있어요. B점에서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어요. C점에서도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럼 A점에서는 높이밖에 없습니다. 위치에너지예요. 근데 그 위치에너지가 얼마라고 했냐면 10줄이라고 했어. 됐죠? B점에서는 위치에너지도 있고 운동에너지도 있어요. 근데 위치에너지가 8줄이야. 그럼 운동에너지 몇 줄 하면 돼요? 2줄 하면 돼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C점은 따로 나온 조건이 없으니까. 네. 아, 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어요? 네. 아, 자, 요 얘기예요. 됐니? 네. 자, 문제 하나 줄게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줬어. 이 전체에 정중앙 있잖아, 그죠? 네. 얘가 쭉 내려오는데, 자, 어떻게 내려왔냐면은, 자, 이렇게 쭉 왔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 얘에서 10m에서 낙하시켰는데 5m 지점 지날 때. 자, 이렇게 물었는데, 자, B점과 C점의 속력비는 몇 대 몇이에요? 자, 요거 지금 B점하고 C점하고는 어떤 차이냐면 B점은 자, 전체 구간에 전체 낙하하는 데 있어서 반을 맞는 지점이에요. 네. 요거 같다라고 표시했잖아요. 그죠? 네. B점과 C점의 속력비를 구하래요. 네.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걸 네가 성공하면 오늘 얘기를 제대로 들은 거야. 예, 10 아, 10m는 그건 지금 문제에서 거리는 안 줘요. 그냥 정중앙을 지나갈 때예요. 네. 네. 빨리 답 찾으세요. 1대부터 자, 요거 일단 자, 요거부터 먼저 그럼 답부터 정리할게요. 자, 먼저 속력비를 물었잖아.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 운동 에너지부터 찾아야 되겠지. 속력 바로 안 나와. 자, 요거부터 구하자. 운동 에너지비는 아까 무슨 비? 낙하거리비. 따라서 요 길이 돼, 요 길이죠. 이 B점은 위쪽 길이 요거고요. 요거예요. 따라서 요거 낙하거리비 찾기를 했어. 따라서 운동의 지배가 몇 대 몇이에요? 응? B점 C점이니까 1대 2죠? 네. 그러면은 속력비는 여기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씌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운동의 지배가 뭘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문제 이렇게 안 쓰고요. 다시 문제를 낼게요. 네. 똑같아요. 자, 이렇게 딱 있는데, 자, 우선 요 그림에서 B점과 C점의 자, 속력비가 자, B점과 C점의 속력비가 1대 2입니다. 1대 2일 때, 네. 자, A점과 B점의 높이비는 갑자기 A점과 B점의 높이, C점은 높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물었어. 이거 한번 찾아봐요. 자, 요거는 자, 이게 지금 어쨌든 속력비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운동의 집이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맞죠? 운동의 집이 몇 대 몇이에요? 운동 에너지 1대 4예요. 1대 4. 그럼 1대 4는 이게 낙하거리비가 몇 대 몇이란 얘기예요? 낙하거리 1대 4라는 얘기죠. 그럼 요 길이가 1일 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이비를 물었죠. 네. 높이비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 이거 아래쪽 길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B의 아래쪽 길이 요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3이에요. 따라서 A 대 B는 4 대 3이라는 높이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됐어요? 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야. 네. 알고 보니까 별거 없죠? 네. 근데 이걸 지금 나는 위쪽 길이 아래쪽 길이 설명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문제집에 이런 문제들 많거든. 그러면 해설지 찾아보면 말도 안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 네. 그래서 무조건 기억해. 이제부터 무조건 물체가 딱 있어. 위쪽 길이. 이거 운동회지. 아래쪽 길이. 롤러코스터가 나오든 이렇게 물체를 낙하시키든 자 무조건 던져 올리든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야. 이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지금 내리는 걸로 했잖아. 그죠? 자 문제가 지금 위에 여기서처럼 바닥에서 던져 올려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네.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딱 지나가. 그럼 만약에 여기서 A점에서 던져 올렸다 B점, C점 딱 올라가. 자 이렇게 올라갈 때 만약에 자 얘가 자 물어볼게요. 3분의 1 B가 이제 딱 정중앙을 지나가고 있어. 정중앙. 네. 최고 높이의 반을 지나가요. 반 지점 지날 때, 자 최고 높이의 반 지점을 지날 때, 자 이때 A와 B의 속력비는 몇 대 몇입니까? 이렇게 또 물을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자 반 지점을 지나간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요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죠? 이번에는 어떻게 준 거냐면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A는 이만큼 가는데, 그죠? 네. 자 이렇게 자 B는 자 반 지점을 지나가니까 요게 갈 수 있는 요걸로 위쪽 길이 따져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게 A의 위쪽 길이, B의 위쪽 길이. 속력은 역시나 운동에너지 찾아야 되니까 누가 속력비 물으면은 운동에너지비부터 이거 찾아야 돼요. 자 이거는 자
자, 낙하 그린 위쪽 길이부터 찾아야 되겠죠. 이거는 올라가니까 낙하가 아니잖아, 그죠? 네. 그래서 무조건 위쪽 길이. 자, B 찾기. 자, 근데 반지점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은 얘기거든. 따라서 위쪽 길이 B가 A점에 B점은 자 2대 1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운동의 B가 되는 거고, 따라서 속력 B는 자 루트 2대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네. 계산 하락하면은 대입해서 식에 대입해서 산수하면 되는 거고. 알겠니?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오늘 거는 진짜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해야 돼요. 네. 알겠죠? 네. 뒤에 문제들도 다 그런 맥락으로 풀어지는 거라서 자, 요거는 해보고 나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문제 하나하나 틀린 거라든가 안 되는 거 무조건 전부 다 해석을 해야 되니까 알겠죠? 꼭 잘 리뷰해 주고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